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맡고 있는 북한. 지금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외화난, 이에 에너지난까지 북한 곳곳에서 지금 괴병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인민군 군인들이 얼마나 강탈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죠.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시에 이 해외 북한 외교관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조건 돈 바쳐라 엄포에, 특히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우리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달러까지 바쳐라 라는 이 지시에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북한 대사관들이, 외교관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은이가 내린 첫 번째 지시가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하달된 지시는 신형 잠수함과 군함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해서 러시아 군함과 잠수함을 돌아보았습니다. 귀국 후 김정은이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공관에 내린 첫 지시는 신형 잠수함과 신형 군함 건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어제 중국 주재 북경 대사관에 신형 잠수함과 신형 군함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평양 외무성의 지시가 하달됐다라며, 이에 따라 북경 대사관에서 대사관 성원 전원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평양의 지시가 전달됐으며, 중국의 심양 영사관과 단동 영사부를 대표하는 영사들도 일본, 즉 주중 북한 대사를 통해 해당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정은의 이런 충격적인 지시에는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당의 위도를 받도록 해외 공관 성원들이 1인당 100달러를 무조건 바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형 군함과 잠수함 건조가 현식이 조성된 정세로 보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대사관에 모인 성원들은 평양의 지시를 전달받자마자 100달러씩 바쳤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도자가 러시아 첨단 무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이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의 100달러 요구는 현재는 일회성 지시라며 실제 건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충성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대사관 등의 당의 노선을 전달한 것이라며, 향후 지시와 관련해 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첨단 기술과 고가의 자재, 설비를 요하는 신형 잠수함과 신형 군함이 어린이 장난감도 아니고 해외 외교 일꾼들 1인당 100달러씩 모아서 가능하겠냐라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건조하겠다고 나선 핵 추진 잠수함의 한 척당 건조 비용은 배수량 4,700톤 수상 기준으로 프랑스 바라쿠다 잠수함이 약 11억 9천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심양시의 현지 소식통은 영사관에서 평양 외무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라며, 어제 중국 주재 북경 대사관에 심양, 단동,
홍콩 영사관 책임 성원들이 모였으며 모임은 김정은 원수님의 러시아 방문 이후 첫 지시를 받기 위해서였다라면서 신형 잠수함, 군함 건조 지원이라는 새로운 지시에 공관 외교 성원들은 낙담하는 표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외교 공관원들이 북조선 회사들의 평양의 지시를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들에는 자금을 얼마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신형 잠수함과 신형 군함을 건조할 때 대한 그 지시에 화답해 높은 충성심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는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시를 받은 중국의 각 회사들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신형 잠수함, 군함 건조 비용을 자발적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당의 요구에 누군가 나서서 큰 돈을 내면 다른 노동자들도 따라서 내게 되는 분위기라며 노동자들은 김정은 원수님의 러시아 방문 후 내려진 이 같은 지시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금껏 수십 년간 전쟁 준비를 한다며 핵무기 개발을 하느라 허리띠를 조였는데 또 신형 잠수함과 신형 군함을 건조하냐라며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가닥 희망을 가졌다는 게 어리석은 기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13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원동지역 아무르주 우주 발사장과 비행기 공장, 운반 로켓 발사 종합체 건설장에 이어 태평양 함대 기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태평양 함대 기지에서 김정은은 대잠 호위함에 올라 최신형 무장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WTR 유럽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해외에 있는 외교 일꾼 성원들에게 최소한 $100라도 바쳐라, 무조건 바쳐라 라는 지시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북조선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군사적 합의, 경제적 합의 잘 이루었으니 이에 대한 해외 외교 일꾼들에 대한 충성심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중국과 또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일부 외교 일꾼들은 1인당 최소한 $100, 많은 사람들은 $1000 이상 보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보냈지만 지금 가장 바빠맞은 사람은 이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 일꾼 성원들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땡땡국가 총 8개 정도의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이 외교 성원들,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지금 8곳에 나가 있는 아프리카 북한 외교 일꾼들은 쌀을 사 먹을 돈도 없다라는 소식도 작년도에 전해 왔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강력한 한미일 동맹에 근거해서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는 조선하고 거래를 안 하고 남조선, 즉 대한민국과 하겠다라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고 또 해외 정상회의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번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케이 했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나 친북 성향의
땡땡 국가들이 하나같이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대부분의 외교 일꾼들, 여기서 대사급 또 참사급도 월급은커녕 본인들 스스로가 외화벌이를 해서 대사관을 운영하기도 힘든 마당입니다. 아예 대사관 부인들은 몰래 현지인들과 북한식으로 말하면 야매장, 그러니까 야시장이죠. 그런 시장에 가서 몰래 현지인들과 남새, 야채를 파는 일을 도와주고 싹을 받아오고, 또 어떤 이 땡땡 국가 참사, 외교 일꾼 참사의 부인은 대사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세탁소에서 세탁 일을 하고 싹을 받아와 간신히 생활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에 나가 있는 북조선 외교 일꾼들이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 잠수함과 신형 잠수함과 군함을 만들겠다고 최소한 $100 무조건 바쳐라라는 엄포 같은 지시가 내려오니 아프리카에 있는 외교관들은 지금 한마디로 대패닉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서구라파에 있는 땡땡 국가 외교관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또 메일을 보내 담은 $100, 담은 $300, $500를 좀 구워줄 수 없느냐, 구워서 바치지 않으면 찍히니까 서구라파에 있는 북한 외교 일꾼들에게 돈을 좀 꿔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라고 구라파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김정은의 내부 북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외교적 성과를 거뒀으니 너희 해외에 있는 외교 일꾼들 충성자금 알아서 보내라 라는 일종의 엄포. 또한 이 유럽에 있는 북조선 외교 일꾼들은 좀 사정이 낮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교 일꾼들의 이런 패닉 상태에 유럽에 있는 북조선 외교 일꾼들은 이 한마디로 괜히 아프리카에 배치받아 가서 생고생, 개고생하고 있다라고 유럽의 R 소식통이 북조선 외교 일꾼의 워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R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에 나가 있는 외교 일꾼들은 그나마 사정이 좋지 않겠나라며 아프리카에 나와 있는 지금 외교 일꾼들은 이번에 달러를 보내지 못하면 아마도 김정은의 후과가 나타날 거라며 하다 김정은이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있는 북조선 외교 일꾼들에 대한 충성심을 이렇게까지 검사하는 거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아시아 방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미국의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핵잠수함 신형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 이렇게 강탈을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해외에 있는 외교 일꾼들과 또 무역 대표부 애들도 지금 사정이 최악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 시대에 북한 군인들의 충격 소지품, 총 대신 목침, 또한 저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쑥대밭이 됐으며 전군, 그러니까 북한군 전군에서 가장 도둑질이 많은 군단이 바로 2군단. 대대적인 검열 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2군단
병사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때의 강도로 돌변했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북한 군인들 필수품은 총이 아니라 목침. 북한 군인들 속에서 베개 대용으로 사용하던 목침이 이제는 항상 몸 가까이에 있어야 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침대가 아닌 온돌바닥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도 볕결을 속에 넣어 만듭니다. 벼 농사가 안 되는 고산지대의 농촌 주민들, 볕결을 구할 수 없어 베개 대신 나무를 잘라 만든 목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주로 팔리는 목침의 크기는 길이 45cm, 폭과 높이가 각각 15c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건설을 담당한 돌격대원들 역시 잠을 잘 때 베개 대신 목침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군인과 돌격대원들에게 베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군인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의 실상에 대해 전하면서 김정일 시대까지 군인들의 병실, 내무반이라 하면 산뜻하게 정돈된 하얀 마다라스, 매트리스와 각이 잡힌 베개를 또 올렸다라며, 하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 군인들의 병실이라고 하면 누렇게 색이 변한 마다라스, 이 매트리스와 농마와 같은 담요, 때가 잔뜩 묻은 목침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요즘 군인들은 총보다 목침을 더 소중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되는 군인들이 병실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베개 대신 사용하던 목침을 식사당번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식사당번을 맡은 군인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목침을 땔감으로 이용하라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올해 들어 병사들 속에서 평소 목침을 들고 다니는 충격적인 현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라며, 지난해까진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만 목침을 들고 다녔는데 올해는 일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북한 군인들이 목침을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군인들이 목침을 늘 들고 다니며 몸 가까이 드는 건 목침을 병실에 두고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누군가 훔쳐가기 때문이라며, 장마당에서 목침 한 개를 사려면 북한 돈 4,000원, 미화 0.47달러를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말 북한 양강도 갑산군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에 나선 돌격대원 한 명이 다른 중대원의 목침을 훔쳐 땔감으로 사용했다가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침은 재질이 단단한 나무로 주로 만들어 땔감으로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국가가 군인들에게 땔감을 보장해 주지 않아 병사들은 목침을 훔쳐 식사당번이나 병실 당번을 서는 날 땔감으로 이용한다라며, 땔감이 하도 귀하다 보니 군부대 주변 장사꾼들은 목침 한 개에 두부 반모, 목침 두 개에 두부 한 모, 목침 네 개에 술 한 병과 맛 바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소식통은 애초 목침은 야간 근무를 나가는 병사들이 마땅히 보관할 것이 없어
그대로 들고 나갔는데 의자처럼 이용하기도 좋고 밤에 목침을 두드려 서로 신호를 주고 받기도 편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라며 이제는 아예 대낮에 뽀젓이 목침을 들고 다니며 의자처럼 이용하고 고된 훈련을 마친 날에는 서로 목침을 모아 술과 두부를 바꾸어 먹기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식통은 병사들에게 있어서 목침은 단순히 베개를 대신할 물건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비상용 자금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침의 용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총보다 더 귀한 게 목침이라는 말이 병사들 속에서 공동연히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구입해야 하는 것이 목침으로 군인들에게 베개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 당국이 목침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도록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 저의 WTR 소식이 지금 북한군 2군단이 어떻게 쑥대밭이 됐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황해남도 알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한바탕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밀 그룹바를 형성해 전군의 도둑질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도둑질을 제일 잘하는 군단은 바로 북한군 2군단이며 총참모부의 비밀 그룹바 조사에 걸려든 북한군 2군단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핵심 군관들이 총참모부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에 군단장과 군단 정치위원 등 긴급 회의를 가지고 2군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대적인 때 강도를 한마디로 잡겠다라며 고위 군관들과 각 사단, 여단장들과 사단장들, 정치위원들이 총동원돼 이번에 때 강도의 번복이로 낙인이 찍힌 2군단 이런 것을 벗기 위해 지금 현재 훈련도 하지 않고 대대적인 도둑대로 변한 2군단 병사들 색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산의 2군단 사령부 알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2군단이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진 것은 황해 남북도와 또 개풍군, 개성 등에서 북한군 2군단 소속의 여단, 사단, 특수부대 군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유독 이 군민 관계를 망가치며 훈련까지 중단한 채 이 개성 지역과 황해 남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대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6월 달에도 한번 이런 대대적인 때 강도 사건이 터져나와 2군단의 전선 사단들에 대해 군단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집중 처벌을 내렸는데 8월달, 9월달 들어서서 지금은 가을철이라 대대적으로 때 강도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2군단, 7사단, 6사단, 9사단 또한 이 62 저격 여단 애들이 훈련도 하지 않고 갑자기 때 강도로 돌변해 민가를 습격하거나 또한 야밤에 몰래 탈곡장에 습격을 해 나달을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다. 뭐 배가 고프고 힘든데 어떻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2군단 62 저격 여단 내에 중대장들과 소대장들은 야간 훈련 시에 훈련을 중단시키고 가만 있을 것이니 잡히지만 말고 너희들 민가를 습격하든 탈곡장을 습격하든 쌀알, 나달, 식량을 해결하고 와라 라는 지시와 함께 12명에서 6명씩 조를 무어 62 저격여단 특수부대 애들이 황해 남도 지역에 있는 땡땡 지역을
야밤에 습격했는데 한마디로 그 지역은 완전히 62 저격여단 떼 도둑떼에 집에서 키우던 염소까지 도둑질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댔습니다. 그러면서 염소까지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또 제대군인 출신의 마을 청년들이 달려나오자 62 저격여단 이 부대원들이 야밤에 총칼을 빼들고 달려들 테면 달려들라. 김정은 장군님의 김정은 원수님의 특수부대원들이 훈련 도중에 식량을 해결하겠다는데 막을 거야 하면서 진짜 찌를 것처럼 총창을 들이대고 도둑질을 해간 사건도 9월 말에 터졌습니다. 이에 이 군단만 이렇게 떼강도로 돌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평안북도의 알 소식통도 전했습니다. 또한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지금 현재 북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 떼강도로 돌변을 했는지 그것은 김정은 시대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식량난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떼강도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평안도 알 소식통과 또 함경북도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군단 전선군단입니다. 전선군단은 이 민경도 굉장히 이 공급을 잘해주는 군단인데 얼마나 식량난이 한심하면 저렇게 한마디로 강도로 변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